이제 강연의 운영 지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진 점검 하면 제 1기 운영진 명단입니다. 네, 개인별로 현재 하는 팀 혹시 빠진 분 있으면 우리 루이스한테 연결해 주시고요. 팀별 스마트 패션 팀, 비즈 선교회 팀, 뷰티 팀 총 3팀으로 지금 팀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건이 있죠. 예, 조건은 첫째, 예, 1기는 이미 끝났으니까 1기 신청은 지금 안 됩니다. 1기는 끝났고요. 2기 신청입니다. 그래서 2기 신청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첫째가 신청서 제출, 두 번째가 대리점 권한 신청. 이번에 혜택은요 12월 말까지 55만원 대리점 권한입니다. 네. 바로 이전에 11월 말까지는 5만원만 내면 대리점 권한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55만원. 물론 5만원 낸다 해서 5만원이 아니에요. 5만원을 1년간 내는다는 전제죠. 그리고 똑같은 어떤 면에서는 5만원짜리가 1년 내면 66만원이에요. 예. 근데 더 싸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낸다는 거 뿐이죠. 그래서 지금 11월 말까지 하고 12월 말까지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진짜 이거 12월 말 끝나면 250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카드로 접근하면 뭐 상관없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광고비 결제. 매월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전국 광고를 같이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기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조건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잠시 파일럿 강연회를 보고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난주에 파일럿 강연회 했던 분들, 지금 조성호 대표님하고, 그 다음에 뷰티팀이죠? 뷰티대학. K뷰티 됩니까? K뷰티 대학팀. 그 다음에 교회 쪽입니다. 여기는. 교회 성장 솔루션 세미나. 이렇게 순서대로 잠깐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팀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오늘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는데, 교회팀 제가 먼저 해드리면, 네, 교회 성장 세미나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교회 성장. 네, 이게 강의안이었고요. 한국교회 성장 방향에 대해서 먼저 방향을 제시하고 전부 지금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소 수를 그림으로 다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예, 극감. 뭐 전부 난리가 아니죠. 예. 이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도대체 이쪽은 어떻게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냐. 예.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분석해서 교회 성장의 세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 이런 방향,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제시하는 방향. 요 두 가지는 당장 안 돼요, 이게.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최소한 5년, 10년, 20년이 걸리는 것들이고요. 요거는 오늘 도입하면 내일부터는 좋아지는 거죠. 예. 왜냐면 도구니까. 자전거 안 타고 걸어가는 사람이 자전거 타는 순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기술이란 건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 안내해주고 올리온 솔루션을 써서 어떻게 교회 성장을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기존 성도의 성장, 신규 성도 전도. 요 두 가지겠죠. 네, 그래서 활용 방법. 이렇게 했는데 정말 반응이 너무 좋아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잖아요. 솔루션을 쓰는 것은 당장 쓰는 순간 나아지는 거지.
무슨 뭐 배워서 무슨 뭐 철학을 배우고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한번 교회성장 솔루션에 한번 나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실 분들은 보시고, 그 다음에 대상은 목사님들이에요. 또 비즈 선교, 그러니까 선교사들, 목사님들 이렇게 두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일 모레 월요일 날 동덕동 창업센터에서 2차 진행이 됩니다. 1, 2차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일정은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좀 메리트라면 초기 참여자들에게 지금 지역본부를 만들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걸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 솔루션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날 오신 분들은 한 20명? 20명 가까이 되나요? 예, 20명 가까이 참석했고요. 반응은 무지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응의 절대 수치, 그러니까 절대 기준은요, 다음에 올 때 많이 데려오느냐. 그게 아주 가장 큰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가보면 이해가 되려 생각합니다. 예, 교회 성장 솔루션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KBT 대학팀 잠시 나오셔서 발표. 예, 파일 혹시 있나요? 뭐 보여줄 파일이 있나요? 그러면 파일만 미리 보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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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으로 그냥 올리시면 돼요. 카톡으로. 예. PC 카톡 없어요? PC 카톡. 예, 거기서 그냥 거기다 올리시면 돼요. 바로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지난주에 발표한 분들? 김건우? 예. 자, 나오십시오. 발표. 네. 자, 이리 오십시오. 자, 앉으시고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우리 실패대학의 유강민 대표님. 네. 자, 우선 이거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 이제 저희한테 의뢰한 게 이제 홍보 활동 질문이 있는데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홍보 활동은 주로 우리가 그 온리온 TV에서 추출한 거를 온리온 문자 발송이나 또는 이제 각 업들이 있다 보니 우리 팀이 3명이거든요. 그 업에서 관련돼서 이제 그 지인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또는 SNS 및 블로그 쪽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다, 세미나 합니다라고 이제 알려서 이제 그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강연 활동의 내용은 이제 주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앞에 타이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 살리기 캠페인이다. 하나의 이제 소명을 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이런 교육, DB 대학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강연 계획은 이제 전국 관공서나 이제 지자체 또는 협회 및 중고대학교 대상으로 좀 확대를 좀 하려고 이제 계획 중이고요. 강연회 일시는 우리가 그 세 타임을 나눠가지고 그 오리엔테이션을 오전과 오후로 나눴어요. 왜냐면 그 오후 같은 경우는 직장인 때문에 7시부터 9시까지 정했고 오전은 이제 그 일반 그 스타트업이나 또 시간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10시부터 12시 반까지.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정규 교육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2시부터 5시까지
약 4시간을 지금 교육 일시를 정했고요. 장소는 이제 공덕 허브와 이제 여의도, 물레역, 강변역 쪽에 그 4군데를 정해서 이제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교육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좀 줄였습니다. 이게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한 20페이지로 좀 줄인 것 같아요. 우선 서두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한테 어느 정도 PR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좀 시키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금 경기 동행 지수가 지금 1년으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부각을 좀 시킨 거예요. 1년 내에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이걸 약 5년 정도 수치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내려갔는데 내년에는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 이럴 때 우리가 그다음 막연하게 이렇게 안주할 것인가 라는 심각성을 좀 피하고요. 이제 그 우리 송정 교수님이 하는 이제 상위 1%와 하위 99%의 이제 점유율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 예시를 듭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조직에서 여기에 매일매일 생산되는 건 피자는 500개인데 1인당 5개씩 하면 이제 공정하게 나눠 가질 수가 있지만은 세상은 절대 공정하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는 이렇게 10명이 약 14개를 가지고 있고 90명은 1인당 4개씩 피자를 나눠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과거라면 지금 최근에 불과 몇 년 이후에는 이런 증상이 일어나고 있다. 99명이 하루에 이제 그 피자를 1개밖에 못 가져가게 되고 1명이 이런 모든 것을 독차지한다라는 것을 이제 좀 지각을 좀 시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스마트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통화하고요. 약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폰 개발로 이게 아이폰 개발부터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구글, 페이스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각성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온 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영상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상 잠깐 보여드려도 됩니까? 소리가. Climber always wears a belt and suspenders. Dad. 2 cams are safe, 3's even better. Dad. Not kidding, Annie. Nobody's going anywhere until you put another cam in the wall. Dad, I have 3 cams. He's just yanking your chain. Watch out! We got ambulance at 12 o'clock. Check your safety. Annie! How close to the wall are we? Stop moving around! Stop! Okay. Keep very still. Try and stay calm. Annie. The other cam is moving. No! Try and reach the wall.
See if you can anchor us back in. Try. Peter, I want you to get your knife. What? Just do as I say. Just get it! We don't have much time here.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me, Peter, okay? Cut me loose. There's too much weight here. One cam's never gonna hold it. I can get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You have to cut me loose. If you don't do this, I'm gonna pull everybody down and everybody's gonna die. You're wrong, Shut up, Eddie! It's one down, three, Peter.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Just think about it. Don't make him do this! All right, she's gonna kill your Don't sister. make him do this! Annie's gonna die if you don't do this. Now, cut the rope! I won't do it! Just cut the rope! Cut the rope! Any second now, the camera's gonna come out of the wall, Annie, and you are gonna die! Is that what you want? You're gonna kill your sister! Stop it! Now, cut the damn rope! Cut it! Don't do it! Doesn't matter about me, just cut it! We're running out of time here! Don't do it, Just Peter! cut it! Nobody's gonna blame you for it! Just cut it, Peter! You're gonna die! How many of you are gonna die? Just cut it, Peter! 네, 좀 자극적인데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동기부여죠, 동기부여. 지금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나 삶의 패턴 이런 부분은 이제 끊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조금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들어갑니다. 이건가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인 셀러 등장, 결국 이제 팔아야 산다,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인지를 좀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 박인수 장관님이 이제 내년에 소상공인 1인 그 미디어 플랫폼으로 약 5조 원을 푼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좀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케팅에 대한 것들은 그냥 통과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6가지, 이 플랫폼, 솔루션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해요. 하나는 이제 DB 추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카피 메시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온리온 문자, 예약 문자에 대한 어떤 솔루션, 시스템, 그리고 예약에 대한 것들과 이제 그 전자 명함, 그리고 마지막은 콜백 문자로 기존에 쭉 관리했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6가지의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드리고 예시를 드리면서 이제 진행합니다. 자, 온리온 디버 같은 경우는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다 보면 문과이과 나눠서 치킨 아사, 치킨 아사, 아사 과로사 치킨 하나 이제 재미없어로 보여드리면서 그 치킨 보통 오픈을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이제 막연한 거죠. 근데 저희들은 DB를 추출을 해서 자유자재 DB를 추출해서 그 DB를 가지고 이런 문자를 보낸다. 근데 보통 문자를 보면 우리가 수시로 이제 핸드폰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광고, 땡땡땡 치킨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보다는 사진 한 장 내면 어떠냐라는 예시를 드려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보다는 자 이렇게 외관의 전경과 내부 전경과 그리고 그 추천할 수 있는 그 매뉴얼 그리고 안에 내용에 이제 상세한 내용과 위치 보기와 예약하기에 대한 내용을 가면 퀄리티가 엄청 높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카피 메시지에 대한 것과 이제 비용에 대한 것들을 예시를 드리는데 보통 이제 사진을 넣었을 때에 보통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약 150원 듭니다. 사진 한 장당. 근데 150원 했을 때 5,000명 월 2회 6개월을 해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한 번에 돼서 이제 치킨을 한 번 문자로 보내가지고는 사람이 어쨌든 배가 부를 때가 있고 생각 없을 때는 한 번 보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최소 6번을 돼야만이, 가끔 추출할 때 가끔 문자가 오면 치킨에 땡길 때가 있고, 또는 한번 맥주 한잔 먹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 한 12번 정도를 문자를 보내야 된다. 그럴 때 비용이 약 90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는 11,000원에서 55,000원 선택권으로 비용이 이렇게 저렴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따가 교육 들어갈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오신 분들한테 핸드폰에 스마트폰을 직접 꺼내라 해요. 그리고 PC 버전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기 추출하고 싶은 업을 한번 직접 검색해 보라고 해요. 이제 직접 해보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DB 추출하고 이런 실전에서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DB 온리온 솔루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에 대한 것도 홍보할 수 있겠지만은 투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보면 소상공 자영업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 대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열려져 있다. 실상 따져보면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자기 제품과 서비스와 그런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예시를 드는 게, 이 어마어마한 이 솔루션이 비용을 친다면 온리움 디버 같은 경우는 장비 및 세팅 비용이 80에 500만 원 들고 월 관리비가 5만 원에서 50만 원 든다. 그리고 메시지 카피 랜딩이 보통 건당 5만 원, 20만 원. 온리움 문자는 단문 장문 포트 해가지고 월 20에서 100만 원 이상 든다. 자동 예약 문자가 월 이용료 건수에 따라 5만 원, 30만 원. 전자명함이 10만 원에서 제작비 5만 원. 콜백 문자가 5만 5천, 16만 5천 든다. 그래서 총 130에서 700만 원 드는데 우리는 그렇게 저렴하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KBT DB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무리 좋은 도구나 그런 솔루션이 있다 하더라도 이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면 도구와 무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을 못하면 결국은 뭐냐면 장식품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보면 오픈 광고 교육 같은 거 보면 마케팅 교육부터 해가지고 SNS, 인스타, 그런 기타 등등 교육이 많은데, 그러한 교육은 대상은 이제 소상공인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 그런 많은 교육을 들었으면 실상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1%대가 활용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입식 교육이 아닌 직접 실무, 직접 체험하고 성공 사례, 성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리 KBT DB대학에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요. 이제 컨설팅 관련 어떻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핑계 대한 이제 영상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왜 이걸 해야 하냐, 피드백으로 들어간 거죠. 왜 이걸 해야 되냐?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힘들다. 99% 먹거리에서 있지 말고 상위 1%에서 먹자. 그럼 무엇을 하냐? 우리 최강의 무기인 이 온리온 디버와 셀링과 카피와 예약 문자, 그리고 전자명함과 콜백 문자로 하자. 그럼 어떻게 하냐? 저희 KBT DB대학에서 정시 입학해서 일방 통행 교육이 아닌 실전 응용 교육으로 성공사회를 함께 만든다. 어디서는 저희 KBT DB대학 교육장에서 그리고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클로징을 하고 이제 끝을 냅니다. 예.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일반 정규 과정에 마케팅에서 푼 건데, 보통 이런 4시간 교육 같은 경우는 20에서 뭐 40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우리는 회원제로 좀 바꿨어요. 40만원 회원제로 바꿔서 저렴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또한도 우리가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또 프로모션으로 또 푼 게 또 있어요. 네. 예. 그쵸. 가입은 본사에 입금하는 거고, 저희는 교육기관이 시키면 교육. 예. 그쵸. 예. 대학이란 걸 만들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처음에 시스템 우선 정규 교육 들어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약 문자의 폼, 그리고 고객을 DB를 추출한 다음에 그 계정을 1계정, 2계정, 3계정, 4계정, 5계정 나눠가지고 1계정이란 거는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고 나서 이 사람 회신율이 좋을 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계정이 좀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5계정으로 가고, 뭐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나눠서 또 분류를 또 해요. 폴더를 만들어서. 그 방법. 네? 서비스가 아니고 그분들이 고객 DB 추출한 다음에 무조건 추출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또 분류를 해주는 거죠, 저희가. 예. 그 분리한 것을 어떻게 예약 문자로 걸어서 할 것인가. 예, 그런 것을. 그렇죠. 예, 짜가지고 한 거죠. 예, 할 수 있게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실무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그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교육생 모집은 지금 오리엔테이션은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해요. 오전과 오후를 계속 하면서 한 사람이 통해서 또 주변 지인을 또 계속 데리고 오니까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앞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SNS나 이제 각 지인들 통해서 협회나 또는 내지 이런 뭐 지자체나 또는 학교 뭐 관공서 그쪽으로 계속 이제 영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보는. 이거는 교육을 들어야겠죠. 교육을 들어야 되는 교육을. 예, 교육을 들어야만 제2의 노하우를 이제 드리는 거죠. 실전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예, 디테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나중에 또 프로모션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여기까지, 여기는 여기 뺐나 보다. 예, 저거는 뺐네요. 프로모션이 있는데 3월 31일까지 오시는 분들은 자기 주변을 1명이나 2명이나 3명 들어올 때마다 금액을 줄어들어요. 확산을 시키겠다. 확산을 시킨다는 뭐냐면 그 사람들도 마치 저희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교육 사업을 하라는 뜻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송 교수님의 뜻과 소명을 받들어서 저희들도 움직인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똑같이 공사 체제를 홍보해서 가르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행되는 걸 만들어서 또 하나의 사업을 만드신 거예요. 네. 여행 계약 만들면 됐죠. 네, 그러니까 각 업에 종사하면 거기에 따른 업의 그 용어가 있잖아요, 언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예.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점을 가지고서 과연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자체는 아직 하나가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만들려고 하면 아직도 좀 더 배워야 되죠. 그렇죠. 예. 그걸 배우셔야 돼요. 저희는 이제 꾸준히 이제 해왔고, 예. 그리고 또 우리 팀원이, 오랫동안 아시는 분들이에요. 같은 미용계에 있는 분들이고, 관계십이 일반 이해관계라기보다는 이제 서로 이제 그 상대 부족한 거는 채워주고 보완해주는 그런 사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좀 더 팀워크가 좀 더 강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팀워크 강화가 되어 있을 때는 되게 강합니다. 네. 혼자서 단독으로 할 때는 그래야 우리 사실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회는 배우고 익혀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지금 배울 게 많죠? 예, 이게 혼자서는 참 힘든데 저렇게 팀워크로 하니까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당히 규모 있는 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대표님 이하 좀 좋은 컨설팅을 여기서도 같이 좀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그 김도환 대표님 파일 받았어요? 네. 두 개? 그리고 밑에 어느 걸 먼저 넣을까요? 밑에 거. 네, 나오십시오. 네, 우리 김도환 대표님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오랜 경험과 고수. 참 우선 저는 이 대상을 저와 같은 경영 지도사를 상대로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직접 그 유저가 아니시고 중간에 저처럼 이제 컨설팅을 할 그런 분들에게 전문가들에게 제안을 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봐 주시고 여기에는 사실은 저보다도 더 아주 훌륭한 마케팅 전문가도 와 계세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디테일보다도 컨셉과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위주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참고로 또 우리 올리원의 전문가가 일부 이렇게 포매팅 한 것을 그대로 제가 이용을 했어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데 제안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약간 여기 이제 리메이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지도사들이 갖고 있는 이제 문제를 먼저 이제 제가 제시를 했죠. 문제가 이제 사실은 앞에도 서두에 제가 인사를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제 컨설팅 현장에서 항상 느끼는 것이 현재의 그 기업의 중소기업의 어떤 전략과 계획까지는 잘 우리가 드라이브를 하는데 마지막 이제 돈을 만드는 실전 셀링까지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또 제한된 툴로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 주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계약을 한다면 장기 계약을 한다면은 그 기업의 실행까지도 우리가 해 드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컨설팅 시장이 아시다시피 외국처럼 이렇게 이제 컨설팅에 대한 가치와 또 그런 투자를 하기를 많이 참 꺼려해요. 그런 환경에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 사실은 이제 컨설팅을 위한 컨설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제가 지금 이런 셀링 툴을 가지고 마지막 메이킹 머니까지 해주겠다 해서 이제 조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경영 지도사가 있으니까 경영 지도사의 문제가 뭐냐 문제를 같이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솔루션이 뭐냐 이렇게 솔루션이 있다 하고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된 연유도 제도 이제 앞에 이야기한 것 같이 그런 여러 가지를 섭렵을 하다가 이 솔루션을 만났다 하는 공감대를 이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은 이제 지금 뭐
보이십니까? 요것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경영 지도사 컨설턴트니까 전체 그림이 또 중요해요. 컨셉이 뭐든지 우리가 디테일 들어가기 전에 숲을 보고 방향을 보고 이제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메이킹을 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디지털 마케팅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송 교수님이 항상 이야기한 거대 디지털 플랫폼과 이제 1인 디지털 플랫폼을 대비를 시켰죠. 그래서 거대 디지털 플랫폼은 지금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통 구조의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 구조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됐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디지털 플랫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중에 아시는 구글부터 뭐 네이버, 그 다음에 페이스북,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포털이 있고, 아마존, 뭐 이런 이제 알리바바, 이 같은 대형 플랫폼이 이제 전 세계의 유통의 최상부의 앞스트림으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앞에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제가 이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그 재래의 전통적인 어떤 그 산업시대에서는 토지가 메인이었어요. 농부, 어떤 농산물 관련된 자연 채취일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 생겨서, 말을 산업혁명으로서 이제 투자가 되고, 생산시설되고, 노동자는 또 항상 따라오고, 이러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내지는 3차에 따라서 정보화가 되고, 디지털화가 되고, 이 디지털화로 통해서, 지금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가, 우리가 송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항상 부가 이렇게 이제 디지털,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뭐 유통마다 대형 판매점이 어떤 부를 많이 하고 있듯이 유통 구조 내에서, 유통 산업 내에서 어떤 부의 어떤 뭐 집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부의 집중이라고 하기보다 저는 양면으로 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항상 사물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면으로만 쳐다보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대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조성이 돼서 이런 이제 1인 디지털 플랫폼도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들이 지금까지는 이 거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B2B나 B2BC를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채널을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에 온라인으로 할 때는 SEO, 말하자면 최적 엔진 검색의 솔루션을 가지고 블로그나 카페나 이쪽에 최상단에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과 여러 가지 마케팅 이론이 나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유튜브도 여러 가지 많이 올리고 블로그도 많이 올리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일대 불특정 다수단 이야기죠. 그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1인 디지털 플랫폼은 이러한 유통 구조를 깨고 바로 D2C,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직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중간 딜러를 없애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우리의 디지털 플랫폼은 뭐냐? 이러한 고객 DB를 우리가 알아야 고객에다가 접전할 건데,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우리가 고객 DB를 추출해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 DB를 직접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하자. 확보하는데 방법이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인식이라든지 문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선은 네이버로부터 이런 이제 DB를, 고객 DB를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고객 DB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죠. 고객 DB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채널을 가지고 이용할 것인가. 이 채널은 여기 이야기한 여러 개 거대 채널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직접 우리가 채널을 가지자. 말하자면 통신에 어떤 문자를 가지고 한다 해서 우리는 이제 채널을 홈 문자를 가지고 채널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 DB와 이 채널을 가지고 우리가 고객에게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직접 마케팅을, 다이렉트 마케팅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우리의 전체 숲을 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객 DB와 채널을 하기 전에 여기 좀 스펠링 잘못되는데 STP죠. 시장을 세그멘테이션해서 타겟팅해서 포지셔닝을 가지는 이 사진에 그런 걸 가지고 그에 맞는 고객의 정의를 해서 그 고객에 맞는 DB를 뽑아내야 되겠죠. 물론 대충은 알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는 타겟의 고객 DB를 뽑아야 쓸데없는 낭비를 안 하겠죠. 그래서 고객 DB를 가지고 채널을 가지고 고객에게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말하자면 퍼스널 말하자면 마케팅이다. 1대1 개인 마케팅이다. 아마 앞으로 시대는 이러한 거대 플랫폼이 말하자면 계속 유지가 될지도 사실 몰라요. 왜냐 지금 5G가 되고 1인이 모든 그 통신의 허브로서 이 스마트폰 자체가 통신 허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퍼스널 마케팅 이것이 이제 대세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1대1로 개인 셀러를 할 수 있는 시대적인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러한 문자와 직접 1대1 마케팅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밑받침하고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로서 올리원 통합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개념 규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전자에서 우리 이제 지도사들의 개념을 잡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는 병력 그다음장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한 거죠. 이건 다 우리 알고 계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솔루션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플레이어들이 가장 제일 먼저 나한테 들어온 이익이 뭐냐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내용보다도 물론 내용을 알고 기납식으로 지루하게 듣고 내한테 이렇게 해서 내한테 이득이 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중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관심이 떨어져요. 문을 차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할 때 핵심 나한테 이득이 뭐냐 하는 것을 항상 강의하실 때에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컨설턴트는 이렇게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컨설턴트라는 건 이제 고객이죠. 제가 그날의 고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이 좀 스펠링이 잘못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익의 각 플레이어들의 이익이 뭐냐 하는 것을 개념 규정을 하고 그럼 이건데 실제 맞느냐 하는 것을 이제 연역적으로 이제 증명해 나가는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해요. 뭐든지 우리 이야기할 때에 결론을 내고 가상 어떤 결론이 맞느냐를 이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야 우리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뭐냐 내용을 이제 이야기 나오죠.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객들이 이러한 반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연역식으로 근거와 그다음에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 사례는 사실 이거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올리원 홈페이지를 그대로 이용했어요. 달리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파워포인트 만들 필요 없이 우리 홈페이지가 너무 상세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디브로서 실전을 제가 좀 해봤어요. 해보고 사실은 이제 우리 송 교수님 그 내용만큼 제가 말을 많이 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송 교수님이 실전 내용 실습한 거 있잖아요. 뭐 바로 앱이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요 영상을 틀어줬어요. 그래서 그만큼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 경험도 아니니까 경험하신 분을 직접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든지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 비슷한 게 우리 이제 전문가들 다 알아요. TV를 많이 이용하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좋은데 뭐가 차별인데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디지털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머리 들어오는 건 아날로그야. 그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다시 이제 풀어가지고 내가 이제 조사를 했더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더라 하고 이제 구조로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 디지털로 사는 것은 눈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디지털로 한 것을 아날로그로 풀어주니까 이렇게 우리가 솔루션이 좋구나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추가로 다시 이제 정리를 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디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이제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거 외에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걸 이용해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동영상까지 있는데 자 이거에다가
이것만 끝나면은 이제 조금 섭섭하죠. 그래서 DB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어쩌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DB가 돈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하나의 팁을 준 거예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하나 있던 그런 카피의 테크닉 하나인데, 앞에 이제 우리 송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제 그 카피에 대한 기술, 그러니까 고객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고객을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그 고객의 직업과 사업을 아니까 그 고객이 이익이 되는 오퍼를 던졌단 말이에요. 던졌는데 던지는 거 올라서 또 이제 고객이 만약에 이제 한번 우리한테 이제 고객이 됐다는 이야기죠. 고객이 되고 다시 재구매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새로운 고객을 하나 확보하는 비용이 기존 고객을 확보하는 고객 비용보다도 한 5배 내지 10배가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구매가 확실히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바이패스, 빨리 패스웨이예요. 그래서 기존 고객을 어떻게 재구매를 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이제 자동화가 되는 거죠. 셀링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고객에게 한번 고객이 TV를 우리가 확보했다. 그리고 우리 고객이 우리 매장이나 온라인으로 고객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객 경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고 나서 계속 이제 다음 이렇게 진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고객이 우리가 솔루션이 좋은 것이 고객이 재구매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통계를 조사를 리서치를 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은 약 60% 70%가 그 고객에 대한 케어를 안 해줬기 때문에 고객이 재구매 안 하는 확률이 많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관심을 안 가져가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고객이 다른 아이템이라든지 고객의 문제, 내가 고객에게 물건 하나 팔았을 때 고객의 문제를 풀어준 거다는 이야기죠. 고객의 문제를 풀어줌으로써 우리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배가 고프다, 그러면 배가 고픈 문제를 풀어주는 빵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는 거죠. 역시 우리 고객의 문제를 풀어줬다고 한번 풀어줬는데 그 고객의 문제가 완전히 다 풀려졌냐? 아니다는 이야기죠. 문제를 받아가지고 답을 받으면은 이게 한 60%야 내 기대보다 틀려. 아니면 이 문제를 답을 받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이런 계속적인 문제가 고객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케어를 함으로써 고객의 문제를 다시 풀어주고 함으로써 고객 관계 관리가 되고 고객의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팔았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고객에게 재구매를 하기 위해서 고객의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보는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개발한 스텝 문자, 아주 좋단 말이에요. 고객이 뭐 이메일 쳐다보고 뭐 유튜브 안 쳐다본다는 이야기죠. 당장 스마트폰에 딱 고객이 한 달 뒤에, 일주일 뒤에 고객님 만족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의 문자를 보냄으로써 바로 고객의 반응과 고객의 문제를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고객의 문자를 보고 다시 이제 우리가 고객에 접근하는데, 그 고객의 문자를 보고 할 때에 고객에게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좋은 카피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게에 레스토랑에 식사하러 온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 문자를 보내서 고객이 다시 오게끔 하는 카피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카피라는 것을 하나만 가지고 이걸 똑같이 써도, 계속 써도 2, 3년을 해도 똑같이 해도 사람은 똑같은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다시 오게끔 한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우선은 이제 무료로 오면은 무료로 좀 다시 온다는 이야기죠. 이제 말하자면 유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이름을 쓰고 이제 일단 이게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사장이죠. 사장이 이제 직접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문자나 이거는 이메일이 될 수 있겠는데, 이제 저희 가게를 찾아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점포를 방문해서 감상이 어떠셨습니까? 만족스러우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 가게를 다시 찾아주실 것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 서비스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특별 서비스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 안에, 이게 제한이에요, 제한. 한정을 주는 거예요. 고객에게 기한 한정을 주는 거예요. 이달 안에 다시 방문해 주시면 감사의 마음을 받아서 무료 증정품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게 방문하셨을 때는
특별히 어떤 것을 구매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십시오. 무료 증정을 드린다. 왜 드리느냐? 저희 그 경험을 통해서 고객이 만약 두 분 가게를 방문해 주시면 그분은 계속 저희 가게를 찾아보실 것을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진실되게. 그냥 고객을 공짜로 주는 이유는 다시 오실 수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 증정품을 드리는 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고객도 알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효과가 증명된 카피예요. 저도 이게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어느 전문가의 카피를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건데 이 말고도 여러 가지 카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자로 하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자 보낼 때는 이것을 다시 축약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다시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제 팁을 우리 이제 지도사들한테 준 거예요. 지도사들도 이걸 몰랍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줬을 때, 이게 이제 내가 이걸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컨설팅 하는데 항상 내가 부족한 게 같이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툴을 주면은 우리가 소상공인한테 레포트를 한 30장, 20장을 써줍니다. 중소기업 써주는데 마지막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 DB, 중소기업 DB만 뽑아줘도 대표는 사장은 고마운 거죠. 자기 그 구매 고객의 대학성을 뽑아주고 또 오시도록 문자를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영지도사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라. 이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중간 플레이어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이제 대표님들이 직접 유저로서 하는 부분하고는 좀 틀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생각의 마인드의 어떤 방법, 싱킹 디자인이라 그랬죠.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